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방송 회장 장영철입니다. 오늘은 공공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자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철도라든지 도로, 공항, 항만, 또 전기, 상수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국민이 편하게, 즉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제 총칭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산도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도 들어가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도 들어갑니다. 이처럼 모든 재산이 아우러져서 하나의 공공자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 한국공공자산연구원 황종환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공공자산에 대한 용어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네. 매우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주시죠. 공공자산 개념이라는 것은 최근에 국제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이 공공자산은 국가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모든 요소들이 공공자산의 일종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 가계, 기업, 정부, 금융까지도 총 망라해서 국가의 구성 단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은 그 공공자산을 보고 공공자산의 기능은 공공재로서의 기능도 있고 또 행정 수요를 준비하는 비중융도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 확보 수단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그럼 공공자산에 이제 크게 보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을 네네. 테고 또 지방자치단체 등등의 재산들이 있을 텐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수요하고 있는 자산은 국유자산이라고 표현하고 공공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자산은 당초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되거나 또한 기부채납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된 재산, 또 법령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구성된 재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에는 다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이제 국유와 공유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국가재산은 공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은 동시에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유권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법상 이제 용어는 비슷합니다. 또 어떤 원칙이나 용어는 또 비슷한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재산이고 이제 공유재산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관리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기능이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또 자기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적용하는 규정들이 또 따로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종전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에 그 재산이 분배가 되지 못한 이 어떤 중첩적인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고 정산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땅값이 이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국유재산 중에서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산들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산다든가 뭐 임대해서 쓴다든가 그랬을 때 어디 가서 일반 국민들은 어디 가서 상의를 드려야 되나요? 사실 그 막연합니다. 워낙 그 재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국가기관을 가서 방문해서 이 상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중에서도 국방부, 뭐 건설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이러한 기관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총괄청을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하고 예. 이제 중앙관서를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말합니다. 예. 건설교통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보통 그런 걸 행정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행정재산은 대개 이제 중앙관서가 관리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위의 재산을 네. 일반재산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013년에 일원화됐습니다. 아, 네. 그 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과에서 각 구역마다 이제 그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자산관리공사가 취급하고 있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 전에는 그 구청에 가더라도 도로과에 가야 되고 뭐 하청과에 그렇죠. 가야 되고 뭐 회계과에 가야 되고 복잡했었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일단 그 어느 기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어느 본부에 전화해서 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좋고 예.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이 재산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지 기획재정부 재산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빨리 살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에 대한 관리청을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제 일원화시킨 네네. 것이 제가 사장으로 재직할 때 아, 그렇습니까? 그때 예. 다 마무리 졌던 네네.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찾아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유재산은 그렇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또 상의를 드려요? 공유재산은 이제 그 시유재산과 이제 구유재산, 이제 구는 구유재산 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소재지에 있는 예. 그 주소에 해당하는 일단 먼저 등기부등본상에 예. 이 소유자가 시의 소유로 돼 있는지 아. 구의 소유로 돼 있는지 네. 시군구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해서 네. 시의 소유로 돼 있으면 서울시 재무국에 있는 재산관리과 아, 서울시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상담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구유지나 군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구청, 아, 해당 구청에 이제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아, 예. 재무과 예. 방문하시게 되면은 아마 상담이 가능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은 네. 재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 그 소유권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공공자산의 재산 보호 제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재산 보호 제도를 보면은 국가 재산이라든가 공유 재산을 사람들이 아 이것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다. 뭐 허가를 받지 않는다든가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예, 예. 많이 그런 사례가 종종 많이 발생했는데 아마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된 이후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먼저 그 국가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보호제도는 일단 그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사용이나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변상금을 허가를 내야 받지 않으면은 이제 변상금 부과 판정이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임대료에 비해서 한 120%, 120%. 네, 좀 아. 그런 게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국가 보호 재산 보호 제도는 이제 불법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처벌을 받습니다. 아, 예, 예. 불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 계약이나 사용 계약을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금지가 돼 있다.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형벌이나 또 어떤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아. 솔직히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하긴 뭐 국가의 재산을 예, 그렇죠. 무단 점유한다는 네. 것은 그 범법 행위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변상금 부과 판정이 내려질 수 있고 또한 그 장기간 그 소유권 자체의 변동이 엄치 아. 무주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다. 아, 근데 단 하나는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됩니다. 아. 20년이 어차피 행정기관이 쓰는 그렇죠. 거니까. 예. 계속 누군가 쓰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일반 재산은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뭐 가수원 활용하고 있다든가 임야를 쓰고 있을 때는 소유권을 20년간 아. 그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 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럼 국가는 땅을 뺏긴다는 뺏기는 소리인 거죠. 거예요? 그런 그럼- 사례가 지금 현재 많이 있고 아마 국유재산 소송에서는 많은 부분이 아. 뭐 시효취득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권리보존 조치라든가 무주부동산, 일본인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권리보존 조치를 해서 네. 국유재산 그 확대를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거나 네. 뭐 임대하거나 해서 활용하겠다는 사람은 그 어떤 정부의 그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부의 원칙을 원칙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정부의 원칙은 이제 국가 전체 이익에 맞게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처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익 맞도록 하고 취득과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은 막 팔아서 국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게 되면 국유재산의 본질적인 그 자산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재산을 처분해서 매각을 했으면 그 매각 대금에 상응하는 장래의 행정수에 맞는 그 네.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원칙입니다. 아, 네. 이것이 이제 취득과 처분의 균형 원칙이고 또한 공공자산은 그 미활용 자산이라든가 활용 불가능 자산을 활용 가능하도록 아,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유자산 개발도 많이 하고 네. 또한 공원도 조성해서 아, 자산관리공사에서 나라 키움 빌딩 그렇죠. 만드는 게 예. 그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효율화하고 있는 그 새 공공기관이나 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2, 3층짜리 뭐 일본 시절에 지어졌던 그런 빌딩을 이제 대용화해서 네. 뭐 복합 청소를 만든다든가 네. 이런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네. 국가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그 효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것이 네.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그 황종환 원장님을 모시고 그 공공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산을 소유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나 처분에 대해서 보다 알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